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하락한 첫날입니다.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으나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죠. 오늘 코스피 선물은 0.4% 하락 출발 후 추가 하락하며 1.24% 하락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뮤논시아가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 3,600원 대비 108.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등이 발표됐고요. 4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전망치인 5.5%를 상회했고요. 4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5.1% 증가하며 전망치인 5.5%를 하회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이거는 이제 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하며 전망치인 4.2%를 하회했습니다. 4월 실업률은 5.1%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과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오는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비 심리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유로존 CPI 발표와 미국 경기선행지수 발표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연은총재 연설, 로리 로건 연은총재 연설, 존 윌리엄스 연은총재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TSMC, 폭스콘 등 대만 기업과 손잡고 현지의 첫 대형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AI 기업은 엔비디아 생태계로부터 한 걸음 더 소외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어제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에서 상세히 언급을 드렸고, 오늘은 좀 부연하도록만 하겠습니다. 무디스가 1917년 이후 108년 만에 미국을 처음으로 강등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바이든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무디스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신용등급 강등은 예견되어 후행지표로서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등 외신은 미국의 후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규모 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이며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상방 포지션이 월등히 강했던 5월 옵션 만기가 결제되고 종료된 직후에 발표된 것은 경계해야 할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적인 부채 급증으로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 모두의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국가는 독일, 호주, 덴마크, 스위스, 싱가폴,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여기까지 총 9개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3년 11월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내리며 1, 2년 사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시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주장대로 그에 대해 시장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선반영까지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직전까지도 관세 정책에만 집중하던 상태였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한 언론 보도도 없었고요. 딱히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46, 30년물 금리는 5.024로 아주 강하진 않아도 일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물량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 물량은 오래 끌 수 없고요. 최대한 5월 내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에 투심이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 바이더딥, 떨어지면 매수하는 심리, 그런 현상을 통해 끌어올릴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2, 3주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 관세 정책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며 무역전쟁 후반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국가에는 4월 2일에 발표되었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통보에 따르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하원 1차 관문인 예산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조에서 5조 달러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국채 금리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급 급락 이후 급반등을 보인 가운데 유입된 자금에 의해 투심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4월 급락장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식형 펀드에 약 200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순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국내 증시 장중 체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갭 하락을 오늘 보였습니다. 자, 갭 하락 0.4% 선물 기준으로 떨어져서 출발했고요. 약 10시 정도까지 외국인은 자, 여기죠. 자, 요 부분까지 외국인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무서운 재료로 주말에 공포감에 있었던 개인들이 일단은 선물 혹은 현물을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매도하는 개인 선물 매도 물량을 초반에는 일단 받아줬습니다. 개인 선물 물량을 받아가며 횡보세를 보였고요.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 포지션으로 추정이 됐고요. 미결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단타를 위한 매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요때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텔레그램에도 언급을 드렸죠. 이거는 외국인들이 단타 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물량을 계속 추적해야 되겠죠.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단타, 당일 단타. 오늘 언제 빠져나갈까 보던 찰나에 10시가 되기 직전에 9시 50분 정도에 2천억대까지 매수를 순간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자, 여기 개인 선물, 외국인 선물 차트 추이를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10시 전에 여기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죠? 갈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 순간적으로 2천억 선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하는 것처럼 꼬셨죠. 그러더니 전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단타성 물량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헤드 페이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속임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혼동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돌파 강하게 가나 했더니 2천억이나 매수하네. 아니네. 매도하네가 된 거예요. 여기서 단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파생반 1차 지지 부근 오늘 제시해드렸던 348 부근의 지지 라인을 여기서 한번 지지했다가 그 자리를 이제 이탈했죠. 여기 이탈봉이 나왔죠. 자, 이탈봉이 나오고 2차 지지였던 345.8 조금 더 내려갔어요. 오늘 재료인 만큼 오늘 조금 더 오버해서 0.5 더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라인까지 쭉 연결해 가지고 순간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하락한 뒤에 최초 이탈했던 자리, 이 자리죠. 여기를 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위클리 옵션 수급에 의해서도 넘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이탈한 자리를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반등했고요. 요거는 자, 전일 종가에서 저점까지 연결한 피보나치 382만큼 38.2%만큼만 반등했었고요. 오늘 당일 고점 대비 반등은 50% 정도, 피보나치 5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반등 지점에서 꺾인 거죠. 다시 투심이 매도 쪽으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는 이제 들어 올렸지만요. 이러면서 이 당시에 현물도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콜 옵션, 월물 콜 옵션도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콜옵션도 매도했습니다. 신규 포지션으로 주로. 그 다음에 미니 풋옵션도 36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환매수가 아니라, 기존 매도를 환매수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신규 매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결 분석을 통해서 이건 라이브 방송 때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도 순간적으로 콜옵션이, 자 보시면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가 20억을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고요. 개인들이. 그 다음에 풋옵션도 보시면 반대로 개인들이 매도를 30억까지 확대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수급이었고요. 마지막에만 위클리 옵션 개인 풋 살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345에 대한 이 풋옵션을 결제시키지 않으려고 꼬리를 달았던 거죠. 자, 어쨌든 파생반에 제가 늘 8시 41분에 정규 교육반에다가 올려드리는 중요 라인들을 활용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서도 그거를 활용하신 분들이 오늘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파생반에 계시든 안 계시든 매매일지는 다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라이브 방송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치고 후반부에 3시 50분 이때부터 한 40분 50분간 같이 함께 오늘 시장 어땠는지를 복귀하면서 올려주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 보시면 한 분 빼고 다 파생반 2번 달고 계신데요. 여기 소신님이 최근에 이제 파생반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보시면 여기 지지 라인을 활용하는 모습 써주셨죠. 자, 여기 지지 라인에서 한번 청산해서 1승 하셨다. 풋옵션 샀다가 지지 라인에서 0.57에 매수해서 0.70 이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9시 57분에도 지지라인을 활용해서 또 청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 중사님 방송 중에 반복해서 외국인 선물 매수는 대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언제 나가는지 봐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써주셨죠. 그것을 확인했어야 한다. 근데 이제 소신님 아직 연습 단계라서 이걸 적용하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유와 경험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험은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치지 마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쌓다 보면은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장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실력이 성장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걸 믿고 꾸준히 계속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장 마감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뷰 복귀 방송 진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방송을 끝까지 남아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신다 하시면, 저는 장중에 우리 장 시간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체크하실 거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와 요거예요. 이 네이버 카페 이거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방법, 그리고 텔레그램 입장 방법도 현재 영상에 댓글 보시면 고정 메시지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합류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이제 쭉 참 예쁘게 꼼꼼하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손이 많이 갈 텐데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구독 회원이신 백승준님의 글을 보면요, 오늘 너무 좋은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완전히 요리하셨습니다. 제가 매매일지 복귀 방송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여기서 초반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여기 변동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지 저항을 보면서 그냥 단타 2번 하시다가, 자, 5번에 대해서 판단을 하향 돌파할 때 외국인 선물 단타, 이제 단타하는구나, 외국인 단타 조심해야 된다, 단타할 것 같다, 저거 매수 말씀드린 다음에 그걸 주시하시다가 단타하는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포지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익 내시고 분할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잡는 거, 여기 바닥 잡는 거 보시고 여기까지 다시 콜을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1시 반 전에 퍼펙트한 매매를 하신 것으로 보고 오늘 너무 훌륭한 매매, 심지어 감기 몸살까지 걸리셨다고 하는데 너무 훌륭한 매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억에 남고요. 자, 그래서 이 카페에 들어서 같이 이렇게 매매일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함께 합류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리뷰할 때 같이 이제 코멘트 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예, 그날을 바로바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 내가 이 포지션을 잡는데 내가 무슨 느낌으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준을 잡고 들어갔더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바로 생각해보고 복귀하는 시간 꼭 가져야 하고요. 적어도 하루를 지나면 안 됩니다. 네. 그날 밤에 반드시 복귀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후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프리를 빼다가 후반부에는 345에 몰려있던 개인들의 풋옵션 345 풋옵션의 프리를 빼면 어떻게 해요? 하방을 제한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원웨이성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 제한되는, 절제되는, 추락하지 않는, 더 추가적으로 추락해서 3, 4, 5 풋옵션의 급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결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3, 4, 5 풋옵션을 보면 이렇게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됐죠. 요거를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오늘 가봐야 0.67까지 갔습니다. 계속 이거를 누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추락하고 0.67에 있던 게 요거 지금 이렇게 로그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올랐다가 고점을 낮추잖아요. 아침에 풋옵션 올랐다가 계속 낮추다 결국에는 이거를 녹여버리는 마지막 꼬리달기가 발생한 겁니다. 개인들이 요거를 계속 후반부까지 가지고 3시 전까지 얘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3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걸 다 가져갔지만, 그래서 요걸 결제를 시켜주지 않기 위해 하락 속도를 제한시켰으면 이건 다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 때 다 그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걸 정리하면서도 플러스 보충을 해드립니다. 그때 완전히 다루지 못했던 것도 있을지도 모르고 새로운 것들을 어쨌든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서 장이 마친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반등까지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다음 매물 지지인 55,700까지 57,000원에서 55,700까지 바로 내려와 버렸죠. 이미 내려온 상태여서 시장과 함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체거래소 기준 종가는 삼성전자가 55,700입니다. 3시 이후로는 외국인이 개인들의 345 위클리 풋옵션 물량을 다 죽은 0.02 가격에서 잡아먹었습니다. 345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0.02까지 0.01, 0.02까지 내려온 요 시간대에 거래가 발생하죠. 외국인들이 개인 거를 다 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걸 결제를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진 않았고요. 이걸 뺏어 가봤자 1억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보험 가입한 거나 다름없죠. 마지막에 혹시나 급락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을 보험 베팅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선물 일봉은, 자, 코스피 선물 일봉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강한 반등 추세 빗각을 이탈해서 종료됐습니다. 자, 요 라인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라인을 아침에는 중간에 껴있다가 요거 첫 번째 라인은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결과에 따라 일시적일지 연속 조정으로 접어들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연속 조정으로 접어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열리기 쉬워요.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말아 올린다. 자, 오늘 제가 후반부에 오후장에 저희 시청자분들께 투표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과연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나 라고 이제 투표를 해봤는데요. 한 7,800명 중에서 사실 요거 투표하신 분은 229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어쨌든 229명의 표본상 오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첫날 나스닥은 마이너스 1%대 이제 선물이 그 당시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확대돼서 마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하락 마감한다를 한다에 49%를 투표하셨습니다. 절반 정도를 이렇게 하락, 나스닥은
추가 하락해서 끝날 것이다 베팅이 아니라 이제 투표를 하셨고요. 적당히 마이너스 1%를 기점으로 혼조세를 보일 것이다가 이제 35%, 그러니까 말아 올리지 못할 것이다가 84%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85% 나오고 나머지 한 15%, 14% 정도가 이제 플러스 전환까지 말아 올릴 것이다에 이제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가만히 그냥 멈춰 있거나 추가 하락할 것이다에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시청자분들의 생각대로 추가 하락, 나스닥이 추가 하락한다면 여기 갭으로 이렇게 고를 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계해야 될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에도 말아 올린다면은 그냥 얘는 그냥 슬쩍 그냥 하루 쉬어가는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진짜 피보나치상 뭐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잠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눌리는 정도의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오늘은 우리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봤기 때문에 만기일에 요게 걸려들었기 때문에 위클리 수급상 개인들이 기존의 양매수 배팅으로 주말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초반에는 어쨌든 양매수 기조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동이 생긴다면 내일이 더 중요해서 나스닥을 꼭 잘 살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죠. 연속 조정으로 접어들지 단계적 체크가 필요하다. 선물 기준 이거 어제 정리해드린 건데 선물 기준 기술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역으로 지지라인을 체크하며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강한 상승 추세 빗각 갭으로 깨는지부터 체크해야 되는 자리 여기 깼습니다. 완료 적어드렸고요. 5월 9일과 12일 사이에 만들어진 갭자리 지키는지 여기 커버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피보나치 618과 337 자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과 23일에 만들어진 갭을 커버하는지 대략 329에서 332고 여기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무디스 하락은 여기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튀어오르면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이 정도 신용등급 강등사유로 요 정도 하락이면 그럴만하지가 될 수 있는데 요거보다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관세 이야기도 또 겹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상승폭의 절반가량의 하락을 내주는 정도거든요. 고기가 이렇게 상승폭의 절반가량을 내주는 정도로 즉 329 자리를 최종적으로 지킨다면 아직 4월 트럼프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서 출현한 반등의 힘이 더 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반등이 가는 과정 아직 외국인들이 뭐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로 스위칭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다시 강하게 늘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20 가장 가까운 신용등급 강등사례 때 피치가 2023년 8월 1일에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그때는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선물을 대량 매도했었죠. 어제 언급드렸었죠. 오늘은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또 오늘 중요한 중첩 자리인 중첩 지지 라인인 710 라인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710자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10자리를 3번이나 찍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3차례나 가까스로 지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단계적으로 라인 체크하고 있습니다. 710 사실 여기 700이 껴있긴 한데요. 뭐 너무 가까워서 그냥 라운드 픽을 뺐습니다. 690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제가 방송에서는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다시 한번 매물대를 분석해서 보니까 690이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710 690 700은 사실 있어요. 중요하긴 한데 한 차례 그냥 통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700 다음 690을 봤고요. 그 다음에 669 여기가 중요합니다. 669 라인과 이제 볼벤 하단이 겹쳐 있는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해 보여서 이렇게 3개 주요 매물대로 올려 놓고 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약 80% 이상의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파악하는 건데요. 10시 50분에는 350을 코스피 200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였고요. 그래서 상단만 막아두고 있고 상단 347.5는 기준에 미달하지만 막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요 당시에 라이브 방송 하면서 적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시 51분에 업데이트를 해 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347.5까지 기준이 내려와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통과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 347.5를 넘지 못하고 그 아래에서, 그리고 개인들의 3, 4, 5 위클리 풋 결제를 지켜주지 않는 선에 3, 4, 5 위에서 끝났죠. 346.57로 마감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3분과 2시 57분과 동시효과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345 풋옵션이었습니다. 345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들이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매수, 그래서 나란히 매수를 하다가 개인 단독 매수로 바뀌었었는데요. 하락할 때 하락하고 나서 이제 개인 단독 매수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더 하락하지 않았던 건데요. 막판에 오후 3시 이후에 개인 3, 4, 5 위클리 풋이 다 사라지고 다 죽은 옵션을 외국인들이 단독 매수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 크지 않아서 노력하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의 로또 베팅급이었고 로또는 구겨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0으로 결국에는 3, 4, 5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3, 4, 5 콜은 상대적으로 무너지다가 살렸는데 이거는 외국인 위주의 매수로 변화했었습니다. 위클리 옵션이 연속 3번이나 지금 큰 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위클리 월요일 옵션 만기일 때는 콜옵션에서 최대 23배가 이론상 발생을 했고요. 저점 대비, 당일 저점 대비 당일 고점이 23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최대 20배가 풋옵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목요일 리뷰 영상에서 한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요일 거에서 최대 22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풋옵션 345에서 나왔는데요. 자, 345 차트를 보시면, 345 차트를 아까 전에 봤던 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저점 여기가 0.03이었는데 오전에 0.03 대비 자 0.67까지 솟구칩니다. 풋옵션이 아침에 고가 찍고 하락할 때 22배나 갈 일인가 싶었긴 한데, 하도 옵션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변동성 급락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런 상태에서 펌핑이 잘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22배가 갔습니다. 위클리 옵션 그게 또 0으로 녹았어요. 그래서 항상 줄 때 안 챙기면 녹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거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2000%잖아요. 2000% 이상이 올라갔다가 이걸 0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줄 때 안 챙기면 그냥 옵션 날아가기가 쉬워요. 그걸 또 오늘 보여주는 날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오늘 성적이 좋았습니다. 금융투자보다 더 많이 수익 본 것으로, 비슷하거나 더 많이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요일까지 양매수 배팅했던 거 성공해서 풋옵션 쪽에 수익이 잡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반대로 콜 쪽은 손실이 잡혔겠죠. 금융투자가 3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결과는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59,000원, 57,000원, 55,700 중에 57,000원에 오늘 막혔죠. 고가 56,800원이었습니다. 그 저항 이후에 다음 자리인 55,700까지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오늘 55,000 리테스트, 55,700 리테스트를 하고 종가 55,700 대체 거래소 기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 매물과 매물 사이에는 가볍게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그 매물대에서 또다시 치열하게 싸운다 라는 게 지금 몇 개월, 6개, 제가 이거를 59,000부터 요거를 6개월 넘게 지금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숫자 안 바뀌죠? 매물대에서 계속 매물이 발생하니까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보니까 계셨죠.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1,402억 매수 마감했습니다.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이거 3월물에서 넘어온 거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중립화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롤오버를 포함하면 아직도 약간의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551억 매도, 오늘 마이웨이 원웨이 매도를 했는데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1,01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94.7원으로 정규장 종료했고, 정규장에서 2066억의 매수를 외국인들이 보여줬고요. 야간장에 1390원이 이탈해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8.6% 상승한 19.69로 마감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또 반등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은 오랜만이죠.
옵션의 프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였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급격하게 말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약해지면서 옵션의 베팅이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옵션의 프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움직임이 생기니까 풋옵션이 더 많이 올라갔고, 오늘 아까 22배까지 올라갔던 거 있죠. 그래서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반등, 그래서 최저 17.52까지의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첫날, 강등 이후 첫날 나스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최대한 묶여 있었다면 내일은 미국 증시의 결과가 시장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회복해서 마이너스 1.4%를 향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 마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고, 또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